만약 여러분이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저녁마다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온한 노년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의 생과 사,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을 지켜보았지요.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삶의 엄중한 진실 말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은 몸이 아니라 해가 저물 무렵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고개를 드는 해로운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55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이자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55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침대에 눕기 전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낮 동안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그와 수백 번도 넘게 싸우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광이나 뼈아픈 후회를 등불 삼아 잠자리를 뒤척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 밤 자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저녁 시간에 찾아오는 감정의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 고민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50대 중반을 넘어선 육체는 다릅니다. 저녁에 품은 독한 마음과 어두운 생각은 밤새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독소를 내뿜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60대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병석에 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재산이 없거나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들은 해가 지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치를 몰랐습니다. 낮의 분노를 저녁까지 가져가고 타인에 대한 미움을 잠자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잠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하루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은 고생한 나를 위로하고 내일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50대라는 나이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위로는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직장에서는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이 되면 원망과 한탄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밤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원망과 한탄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앗아가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55살, 이제는 지혜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저녁 풍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녁을 평온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이 내릴 때 마음속에 등불을 끄고 대신 고요한 평화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공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과 한이라는 정서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55쯤 된 이 세대는 평생을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조직을 위해 자기를 지워가며 살아온 분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저녁이면 찾아오는 고독의 덫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위험한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고독의 방식입니다. 55이 넘어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식이 바라는 대로,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저녁이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이 겪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은 사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제는 제발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돌봐주렴 하는 영혼의 외침 말이죠.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밤의 에너지를 음이라 하여 차분히 가라앉히는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마음속에 열불을 품고 있거나 낮에 겪은 사소한 무시를 되새기며 울분을 토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밤 시간에 그런 강한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면 우리의 오장육부는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정작 해가 지면 자기 방 안에서 외로움과 원망에 몸부림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공허한 뿐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저녁에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나이대에 느끼는 무시당했다는 기분은 치명적입니다. 자식들이 내 말을 예전처럼 듣지 않을 때, 사회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낙엽을 떨구듯 우리 인생도 무성했던 시절을 지나 소박한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움켜쥐려 할 때 우리의 수명은 그 스트레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줄어들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녁은 우주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든 간에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55세는 영혼의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라는 명함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로지 단독자로서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저녁마다 텔레비전에 매달리거나 스마트폰에 의미 없는 정보 속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 무분별한 정보 섭취는 우리 뇌를 병들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하며 결국은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100세를 사는 비결은 대단한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마음의 문을 닫고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55의 저녁은 결코 초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평화로운 휴게소여야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30년, 40년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저녁에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때 여러분의 생명력은 다시금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55세 가을을 지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환경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머리맡에 무엇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침상에 어떤 부정적인 찌꺼기를 올려두고 잠을 청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저녁 시간에 나누는 독이 섞인 대화와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의 마무리를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원망으로 채우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년들은 술자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타인에 대한 시기심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온 부정적인 말은 가장 먼저 자신의 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영혼에 깊이 박힙니다. 밤이 되면 우리 영혼은 낮보다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한 시간에 독한 말을 내뱉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 나이가 되면 물건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 안에 가득 찬 낡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그저 짐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에너지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어지러운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인 피로도를 극도로 높입니다. 잠자리는 최대한 간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복잡한 물건들 사이에서 잠을 자면 우리 뇌는 밤새 그 물건들이 가진 정보와 기억을 처리하느라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현대판 족쇄입니다. 55세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작은 화면 속에 갇혀 남의 사는 모습을 구경하거나 자극적인 뉴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뇌에 가하는 폭력입니다. 밤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를 침범하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에는 가급적 전등을 낮게 켜고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빛을 멀리하고 어둠과 친해질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침대까지 끌고 들어오는 가상의 적을 버리십시오. 오늘 낮에 나를 무시했던 직장 상사, 예의 없게 굴던 이웃, 혹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재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일이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그 상처를 밤새도록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55은 이제 그런 사소한 일에 흔들리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나이입니다. 과거의 인습 중에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거나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 그 안에는 밤이라는 시간을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보내라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은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생명력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가장 요란하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침실은 기도를 하는 사원과 같아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모든 관계와 물건들로부터 잠시 이별을 고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도 좋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마음의 짐을 문 밖에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세 인생의 절반을 갓 넘긴 여러분이 이 저녁에 간결함을 배운다면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무엇을 덜어낼지를 고민하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55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계절로 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아픔은 몸의 노화보다도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일 것입니다. 평생을 다해 키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내 자리가 좁아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화살은 저녁이 되면 더욱 날카롭게 우리 가슴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타인의 평가는 결코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밤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보석처럼 품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55세의 지혜로운 어른이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악습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이 내 밤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녁 시간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유법은 나의 몸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며 오늘 하루 고생한 발바닥과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져 보십시오. 이 몸으로 55대를 버텨왔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이것밖에 못하느냐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지요. 하지만 50대 중반은 이제 채찍 대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식습관에 대한 경고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은 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이나 술 한 잔은 당장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동안 장기를 혹사시키는 행위입니다. 밤은 장기들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을 소박하고 가볍게 먹는 습관은 육체의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뱃속이 가벼워야 꿈이 맑아지고 꿈이 맑아야 아침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는 글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으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민들은 이 종이 안에 가두어두고 나는 평온하게 잠들겠다. 고민을 머릿속에 두면 그것은 괴물이 되어 우리를 삼키지만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50대가 되면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늘 말합니다. 55은 그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 영혼을 정화하는 시기입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오르듯 우리의 마음도 저녁의 정좌를 통해 맑아져야 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난과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방을 고요한 성소로 만드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안아주고 독한 말과 나쁜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십시오. 그런 밤들이 쌓여 여러분의 60대와 70대를 찬란하게 꽃피울 건강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저녁의 평화가 곧 인생의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은 55세 여러분이 맞이하는 매일 저녁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거룩한 준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을 시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시작은 전날 저녁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온한 밤을 보낸 사람만이 생명력 넘치는 아침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결코 슬프거나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 치열한 경쟁과 욕심에서 벗어나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나쁜 저녁 습관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 밤으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오늘 풀지 못한 문제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오로지 자신의 호흡과 평화에만 집중하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호수처럼 잔잔한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 가치를 결정짓더군요. 55, 여러분은 지금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에 서 있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는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만의 저녁 의식을 만드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 만났던 인연들에게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라는 너그러운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그 마침표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깊은 잠을 유도하며 결국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집을 어둡고 축축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등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눈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꿈조차 향기로워집니다. 55세 여러분도 이런 평온한 저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수고를 세상이 몰라준다고 서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알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편히 쉬십시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 품 안에서 오늘 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들이 오늘 밤 여러분이 선택한 그 평온함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부디 그 누구보다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